인생 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노년입니다. 시간이란 참 야속합니다. 젊은 날엔 하루가 더디 가더니 나이 들면 한 해가 한 달처럼 빠릅니다. 인생의 정상을 지나니 세월이 마치 내리막길을 구르는 공처럼 빨라집니다. 올라갈 때는 그토록 험하고 더뎠는데 내려올 때는 숨 가쁘게 빠른 노년의 시간, 이 속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노년은 누구도 비껴갈 수 없는 삶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나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이 되면 겉모습은 시들해지고 몸은 약해집니다. 기억력은 흐려지고 어느새 말수가 늘어납니다. 앞날을 이야기하기보다 지난날을 되새기고 아쉬워합니다. 기미가 번지고 주름이 늘어갑니다. 흘러가는 세월을 따라 어쩔 수 없이 늙어가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에서 오랜 세월을 견뎌낸 노인만이 풍길 수 있는 품격이 있다고 말입니다. 오래된 나무에도 꽃은 핍니다. 그 꽃만큼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따금 인품이 훌륭한 어르신들을 뵐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세상의 온갖 일을 다 겪어내며 쌓아온 지혜로 모든 일을 현명하게 처리하십니다. 그분들은 사람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시고 상황 판단이 정확하며 본받을 점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생각나는 대로 막 행동하고 자신의 생각만 옳다며 목소리를 높이면 꼰대라며 비난받기 쉽습니다. 겉모습이 늙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보기 싫게 늙지 않으려면 마음가짐만큼은 꼰대 소리를 듣지 않아야 합니다. 이곳저곳에서 꼰대 소리를 들으며 손가락질 받을 것인가, 아니면 늘 귀를 활짝 열고 부드러운 미소의 어르신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오롯이 나의 선택입니다. 나이 들어 젊은 날처럼 빛나지는 못해도 최소한 보기 흉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어도 추해지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할 행동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나 자신에게 솔직한 진단을 내려 품격 있는 노후를 가꾸어 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입을 닫지 못하면 결국 마음까지 드러난다는 진실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이 많아집니다. 이상하게도 젊을 때는 과묵했던 사람이 나이 들어서는 수다쟁이가 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왜 그럴까요? 외로움 때문입니다. 사회에서 물러나고 역할이 사라지고 존재감이 희미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의식 중에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말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우리를 더 외면합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노인을 떠올려 보십시오. 한 분은 조용히 앉아 햇살을 즐기고 계십니다. 다른 한 분은 옆 사람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고 계십니다. 자신의 병원 이야기, 자식 이야기, 정치 이야기, 옛날 이야기를 쉴 새 없이 쏟아냅니다. 누가 더 존경스러워 보일까요? 누가 더 지혜로워 보일까요? 대답은 분명합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생각은 가벼워집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의 양과 머릿속 생각의 깊이는 반비례합니다. 옛사람들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침묵을 금이라고 했습니다. 입은 닫고 귀는 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노년의 덕목입니다. 시끄러운 노인은 존경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피곤한 존재로 기억됩니다. 식당에서, 버스에서, 모임에서 큰 소리로 떠드는 노인을 보면 사람들은 고개를 돌립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방식이 잘못되면 메시지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진짜 어른은 말이 적습니다. 꼭 필요한 순간에만 입을 엽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사람들의 가슴에 오래 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인이고 싶으십니까? 말 많은 노인입니까? 말 적은 노인입니까? 오늘부터라도 입을 조금씩 닫아보는 연습을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두 번째 이야기는 자랑에 관한 것입니다. 자랑은 공허함의 다른 얼굴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나이가 들면 우리는 자랑이 많아집니다. 자식 자랑, 손자 자랑, 과거 자랑, 명함 자랑. 젊은 시절 내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내 자식이 얼마나 훌륭한지,
내가 누구를 알고 지내는지를 끊임없이 말합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만 가면 항상 자신의 아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이 대기업 임원이라고, 외제차를 몬다고, 아파트가 몇 채라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맞장구를 쳐줬습니다. 하지만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 할아버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자랑이 많을수록 실제로는 성과가 적기 때문입니다. 진짜 가진 사람은 말하지 않습니다. 분위기에서 드러납니다.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자랑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압니다. 반대로 아무리 자랑을 해도 실속이 없으면 사람들은 그것도 압니다. 자랑은 인간관계에 미세한 균열을 만드는 가장 조용한 흉기입니다. 내가 자랑할 때 상대방은 무엇을 느낄까요? 기쁨이 아닙니다. 부담감입니다. 열등감입니다. 때로는 질투입니다. 자랑 한마디가 오랜 친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자랑 한마디가 자식과의 거리를 넓힙니다. 더 슬픈 것은 자랑 뒤에 숨은 진짜 감정입니다. 대부분의 자랑은 불안에서 나옵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자랑으로는 그 욕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공허해질 뿐입니다. 진짜 자신감은 침묵 속에 있습니다. 자랑하지 않아도 빛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편안합니다. 그런 사람을 사람들은 존경합니다. 우리도 그런 노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이야기는 선입견에 관한 것입니다. 선입견이라는 개를 키우면 내 마음은 감옥이 된다는 진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사람을 보는 눈이 흐려집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오래 살았으니 사람을 더 잘 알아봐야 하는데 오히려 더 못 알아봅니다. 젊은 사람을 보면 버릇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 사람을 보면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직업을 보고 평가하고 학력을 보고 등급을 매깁니다. 저 사람은 분명 이럴 거야. 저 사람은 틀림없이 저럴 거야 하고 미리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을 선입견이라 부릅니다. 편견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 편견은 마음속에 사나운 개와 같습니다. 한번 키우기 시작하면 점점 커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의심이었는데 나중에는 확신이 됩니다. 처음에는 한두 사람에 대한 편견이었는데 나중에는 세상 전체에 대한 불신이 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나이 든 우리는 이 말을 잘못 사용합니다. 한 번 보고 100가지를 안다고 착각합니다. 한 번 본 것으로 그 사람의 전부를 판단합니다. 이것은 지혜가 아니라 오만입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새로 이사 온 젊은 부부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버릇없어 보여. 인사도 제대로 안 해.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부부는 청각장애가 있었습니다. 인사를 못 들은 것이지 무시한 게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쉽게 정해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선입견이라는 개를 키우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우리는 일가견 있는 노인이 되어야 합니다. 일가견이란 한 분야에 깊은 견해를 가진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안다고 떠들지 않고 자기가 정말 아는 것에 대해서만 조심스럽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은 솔직히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노인이 진짜 어른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외모에 관한 것입니다. 겉모습을 포기하면 마음도 시들어 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었는데 뭘 꾸미나, 이제 외모가 무슨 소용이나, 편한 게 최고지. 물론 지나친 치장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단정함마저 포기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외모는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거울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나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옷을 대충 입는다는 것은 내 존재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머리를 빗지 않고 옷에 얼룩이 묻어 있고 냄새가 나는데도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게으름이 아닙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매일 아침 옷을 제대로 입고 머리를 단정히 하도록 했더니 우울증이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외모를 가꾸는 행위 자체가 자기 존중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고, 나는 아직 가치 있는 사람이고, 나는 아직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신호를 스스로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꾸미는 것은 허영이 아닙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외모는 우울감을 막고 생기를 되찾게 합니다. 거울을 보며 옷깃을 바로잡고 머리를 빗고 미소를 지어보는 그 몇 분이 하루를 바꿉니다. 집에만 있어도 제대로 옷을 입어 보십시오. 산책을 나갈 때 조금 더 신경 써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마음을 깨웁니다. 물론 젊은 시절처럼 화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정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더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감정 노화 방지입니다. 마음이 시들지 않으려면 겉모습부터 챙겨야 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보이는 것이 시작입니다. 마지막 5번째 이야기입니다. 존경은 나이가 아니라 태도가 가져오는 결과라는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당연히 존경받아야 한다고, 나는 선배니까 당연히 대접받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나이 많다고 자동으로 존경받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위가 높다고 자동으로 대접받는 시대도 끝났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나이가 아니라 태도를 봅니다. 직함이 아니라 행동을 봅니다. 과거의 업적이 아니라 현재의 모습을 봅니다. 존경은 배려에서 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옵니다. 겸손에서 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에서 옵니다. 억지로 대접받으려는 순간 사람들은 멀어집니다. 나이 들었으니 자리를 양보하라고 요구하는 순간 존경은 사라집니다.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받지 못했다고 화를 내는 노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나이 어린 직원에게 반말하며 함부로 대하는 노인도 봤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무엇을 느낄까요? 존경이 아닙니다. 안타까움입니다. 때로는 경멸입니다. 진짜 어른은 말을 하지 않아도 존재감으로 울림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조용히 앉아 있어도 그 자리가 빛나는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에게 배울 줄 알고 모르는 것을 인정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노인 곁에 있으면 편안합니다. 그런 노인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존경합니다. 존경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받는 것입니다. 쟁취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존중할 때 우리도 존중받습니다. 우리가 먼저 배려할 때 우리도 배려받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입을 닫는 것, 자랑을 줄이는 것, 선입견을 버리는 것, 겉모습을 가꾸는 것, 그리고 태도로 존경받는 것. 어쩌면 이 이야기들이 불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마음 한구석이 따끔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결국 노인이 됩니다. 그 모습이 꼰대가 될지 품격 있는 어른이 될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아닌 존경의 대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자에게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그리운 존재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말 줄이고 자랑 줄이고 편견 줄이고 겉모습 다듬고 배려 늘리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매일 연습해야 합니다. 오늘 한번 입을 다물어 봅니다. 내일 한번 자랑을 참아 봅니다. 모레 한번 선입견을 의심해 봅니다. 지혜롭게 나이 들겠다고 스스로와 약속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아름답게 늙고 있는 것입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쓸 것인지는 우리가 결정합니다. 추하게 늙을 것인가, 품격 있게 늙을 것인가. 선택은 우리 손에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거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했지만 필요한 이야기였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품격 있는 노년을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읽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목에도 꽃은 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주름진 얼굴에도 미소는 빛나고 휘어진 어깨에도 품격은 깃듭니다.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태도이고 노년은 끝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멋지게 늙는 연습을, 품격 있게 살아가는 연습을, 그리하여 당신이 떠난 자리에 존경과 그리움이 남을 수 있기를. 감사합니다.